고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장 지금 양대 지수는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코스닥이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흐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배터리 반도체에도 뭐 크게 나쁠 건 없는 움직임입니다. 자율주행 강세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카메라 모듈 쪽의 움직임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또 중국이에요, 여러분. 저 중국만 돌았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어쨌든 저 중국이 돌아서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한번 방송 갈게요, 여러분. 다우하고 독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우하고 독일, 중국, 그 다음에 항생 등 이쪽의 문제는 경기 침체. 그죠? 예, 그 경기와 관련돼서 움직이고 나스닥은 최근에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은 기술주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기술주에 대해서 또 흐름이 또 나쁘지 않은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 간의 어떤 차별화가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떨 때는 같이 움직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따로따로 움직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뭐 같이 빠질 때가 있고 막 그런데 지금은 따로 움직인다. 이게 요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목들이 날라다닌다라는 얘기 해주는 건데 어쨌든 독일하고 다우 쪽이 조금 약한 거하고 이 항생 시장의 어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좌우당간 지금 서비스 PMI도 52가 51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합성 PMI가 중요하죠. 이거 52가 50으로 약간 내려가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기업 활동 지수 앤드 ISM 비제조 PMI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PMI 쪽은 경기 쪽은 50은 넘어 있으나 약간 좀 처지는 쪽으로 나와서 이게 인플레이션 그 파웰 의장이 얘기했던 그 근원 PC나 이쪽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오늘 미국장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보면 요번에 지수가 흔들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흔들리는지 요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대신 기술적으로 일단은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 종목 강세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인공지능 로봇 쪽은 눌림목, 그죠? 뭐 숨고르기, 뭐 이런 얘기 하고 어제 배터리가 움직임이 좋았고 막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실시간의 묘미입니다. 요건 자료 만들으냐고 지금 된 건데 시세판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골고루 빨간데 각각의 섹터마다 빨간색은 존재하고요. 섹터마다 빨간색은 존재하는데 유독 제약주가 빨간 게 많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나 뭐 시큐리티 그 다음에 AI과에 이거 지금 깜빡깜빡거릴 때 이제 마이크 소리가 좀 그죠?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시세판이거든요. 이 시세판의 특징은 신고가권 주식에 포스코 하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시세판에. 그러니까 포스코는 안 죽을 거예요, 아마. 중요한 건 따라가시면 안 되고 내가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신고가권도 있지만은 8월 30날일 거예요. 올릭스. 이건 추격 매수 하시거나 또 스팸에 와요. 추격 매수 하시거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따가 미스터 마켓까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니트론텍,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진행자도 코멘트가 왔듯이 오늘은 뭐 드림텍이든 이쪽 카메라 모듈 쪽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하나마이크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주성이는 좀 밀리는 게 특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섹터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뉴로메카도 지금 강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없어서 하루 이틀 눌리니까 움직임이 양호하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번째 판에서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종합이 지금 보다 보면 요번 마디가 지금 보다 보면 13, 13도 얼추 찼어요. 단기적으로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중기 변곡점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종합이 선물 기준에 326에서 341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눌리거나 숨고르기가 나와야 돼요. 이 종합으로 우리가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주나 정통 주도주의 시가총액이 높은 쪽보다는 조금 시가총액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기세적으로 강한 주식, 그런 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고, 시간을 조금 있다가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수도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을 위치에서 해외 증시가 나스닥을 제외한 다른 해외 증시가 약세를 주면서 국내장도 자연스럽게 좀 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종목들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주식시장이 조금만 더 돌아서 준다면 우리 장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 가능성들이 있는지도 이 전 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전략 주시죠. 선물은 일단 340 돌파 338 지지 체크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장에 340을 돌파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338 지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따가 후장에 낙폭을 줄이고 하는 이걸 보면 되는데, 그거는 또 미스터 마켓이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고, 내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얘기할 때가 제일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9월 4일 날도 지금 수익 낼 주식이 너무 많아, 이 종목 갈 길 갑니다라고 하면서 미스터 마켓에서 방송을 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몇 가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포스코 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포스코 DX는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종목이가 8월 31일 날 어떤 사람이 이걸 질문을 했을 때 목표가를 얘기를 하고, 대신 얘가 그 목표가를 갈 때는 이렇게 어떤 조종을 받는 걸 견뎌야 된다라고 진단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유니트론텍이 먼저 나왔네. 그죠? 예, 어쨌든 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그거 갖다 주면 좋은데, 이거 포스코는 70개 데이터가 있어갖고 지금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찾겠어요. 포스코 D자를 쓰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나오네. 보시면 포스코 DX 오버슈팅 얘기하면서 신규 매수 눌림목 투자 수익 극대화하면서 하는 이 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분 비중도 작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보다 보면 65,000원에서 70,000원을 트라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50,000원에서 51,000원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나올 때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한미반도체든 주성 엔지니어링이든 하나 마이크론이든 뭐든 간에 다 이거하고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단이 낮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좋지만, 그거를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고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는 거는 무리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따라간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리죠.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릭스 보시면 내가 여러분들 제약주는 선별하라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약주가 여기 오스코텍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거덜이 났죠, 여러분.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추격 매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되, 지금 제약주는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 해주고, 나는 이런 제약주를 추천해서 수익을 내주는 사람이다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거하고 유사했던 게 얼마 전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있었고요. 유바이오 다 보면 역배열에서 치고 가죠.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가 있었고요. 앞타바이오는 지금도 긍정입니다. 앞타바이오는. 그 다음에 인트론바이오 등이 있었을 겁니다. 다 보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역배열 쪽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정배열 쪽을 관심을 갖는다면 이건 초성으로 갈게요. SK그룹에 SK자가 들어가는 81,500원. 지금 10시 54분 현재 81,500원짜리 주식이 정배열에서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립니다.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트론텍도 저점에서 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장의 종목들이 이런 주식이 잘 간다는 얘기입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주식이어야 돼요. 왜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으냐면 지수가 326자리에서 34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있는 애들 플러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눌려야 되는 자리에서 주식을 사니까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흘러내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든 뭐든 이쪽이 조종을 받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주인을 잘못 만나는 거죠. 성장주나 이런 것은 이종복이의 말에 주목하라고 맨날 얘기하듯이 지금과 같은 시점이 딱 그 신고가형 주식이나 저점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을 매수했을 때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오히려 밑에서 치고 가는, 자, 대표적으로 이건 특징주예요. 오늘 보면 동아기업이 날라갔고 중간 숫자 뺄게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지금 따블이 3일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왜 내가 저 얘기를 해주느냐면 이 동아기업이라는 주식도 동화기업 보세요, 여러분. 6월 30날 신저가에 있을 때 보이시죠? 신저가에 있을 때 이것도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6월 30날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신저가에 있을 때예요. 이 종목은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위치에서 얘기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듯이 보다 보면 이렇게 바닥까지 밀린 주식들이 2차 전지가 주도주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건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순환매가 나오면서 급등한다는 거고, 여기도 보면 엔캠이라는 주식도 가끔 자주 이야기하죠. 박스권에서 안 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건 오늘 나도 생방송에서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라는 말 해드립니다. 원준 같은 주식도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옆으로 기기만 했었죠. 안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주식이 좋게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 포스코 쪽은 적산병으로 왔으나 얘는 올라간 폭이 작기 때문에 흔들릴 때 매수는 오케이예요. 45만원 기준에 43만원, 42만원은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고, 이러다가 이 주식이 거래량이 뭐 100만 주에서 200만 주 가까이가 터지면서 움직이면서 50만 원을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을 넘어가는 걸로 본다라는 말로 지금 확 사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50만 원으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할로 접근하는 거는 좋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주식은 지금 당장 매수해도 좋고, 제약주는 선별적으로 하되 명분이 있거나 밑에서 올라가는 주식이 좋은데 많지는 않고, 정별해서 움직인 주식들은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는 아까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도 요새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따라가지 말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주식으로 SK바이오팜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정배열에서 SK그룹의 81,500원짜리는 SK바이오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쪽으로 가면 뉴로메카, 아까 눌림목 얘기했잖아요. 이 눌림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얕은 조정을 주거나 숨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얕은 조정을 주거나 숨을 고른 다음에는 치고 가야 되는데, 지수가 크게 흔들릴 때는 고점에 있는 건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밀리면 매수 추천의 의도가 강해지지만, 지금 정도의 흐름에서는 본인이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관심 가지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도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 지금은 로보스타가 차트가 로보티즈보단 좋습니다. 요 정도 주식 정도,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요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 주식이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용이할 수 있다 정도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칩 관련주인데 칩 관련주하고 PCB 관련주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세게는 안 가지만 PCB는 세게는 안 가지만 칩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텔레칩스가 이 시간에 얘기해서 공개 추천해갖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세게 올라갔고요. 요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 중에 공개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칩스앤미디어가 조차트에서 날아갔었던 거고요. 요쪽 얘기하는 겁니다. 요쪽. 지난 5월 달 칩 관련주가 알게 모르게 다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AD테크 정도가 요게 눌림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숨고르기라고 하기도 그런 실시간으로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정도의 주식이 약간 주춤주춤 거릴 때 매수를 하면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종국 전문가 오후 2시 미스터 마켓에서 여러분 또 찾아뵙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국입니다. 네, 칩, PCB 그리고 추세 패턴의 예로 들어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기업 가운데 동화기업 등등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워낙 약세에 돋보이고 있죠. 엔화 같은 경우는 1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구두 개입까지 나왔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켓10 내일도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